안녕하십니까. 신의균 국방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천무 다련장 로켓, 정말 성능 좋고 가격도 적당한 괜찮은 다련장 로켓이죠. 미국의 하이마스나 MLRS에 비하면 정말 압도적으로 싸고 성능은 오히려 그것보다 더 준수한 이런 괜찮은 다련장 로켓인데, 이 유럽에서 아직까지 사실은 폭발적인 성장세는 못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독일 때문입니다. 독일이 이스라엘의 풀스라고 하는 다련장 로켓을 들여와서 자기네들이 공동 생산하면서 지금 유럽에 쫙 뿌리고 있는 상황인데, 독일의 정치적 영향력이 유럽에서 크지 않습니까? 이 풀스. 그런데 문제점이 또 있어요. 문제점이 아주 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고 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렇게 유럽의 구매 상황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가지 단신 먼저 보겠습니다. 일본은 12식 능력 향상형 대함 미사일 실사격 테스트를 시작했다. 이거 엄청난 미사일이에요. 여기서부터 미 공군은 F-15EX 전투기 성능 평가에 높은 점수를 줘서 야, 이거 공대지 타격용으로 쓰기 아깝다, 제공기로 쓰자라고 했답니다. 5가지 단신 첫 번째 보겠습니다. 기존 12식 지대함 미사일보다 훨씬 사거리가 늘어난 육상자위대의 신형 미사일이 테스트 필드에서 처음 식별되었습니다. 12식 능력 향상형으로 불리는 이 미사일은 사거리 1500km, 스텔스 설계와 대함, 대지 타격 능력을 모두 갖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도입되면 자위대의 장거리 타격 능력이 비약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 해군이 F-18 슈퍼호넷에 탑재하는 신형 IRST-21 초기 작전 운용 능력 평가를 마쳤다는 소식입니다. 전투기 하단에 포드 형태로 탑재하는 IRST-21은 수십 킬로미터 거리에서 스텔스기를 탐지, 추적해 공대공 미사일을 유도할 수 있는 센서인데요. 이 시스템 도입으로 슈퍼호넷 전투기의 카운터 스텔스 능력이 더 한층 강화되게 됐습니다. 영국이 지난해 5월 퇴역시켜 BAE 시스템스에 매각한 23형 호위함 2번함인 아르길함을 칠레에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아르길은 지난 2017년까지 수명 연장 및 성능 개량 프로그램을 진행해 선체 컨디션이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르길이 매각되면 먼저 판매된 말버러, 그래프턴에 이어 세 번째 칠레 매각이 됩니다. 중국이 지난해 기종 전환 작업에 들어갔던 중부전구 제19 항공예단이 반년 만에 기종 전환을 마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당초 J11을 운영했던 이 부대는 지난해 8월부터 제20 인수를 시작했는데, 이번에 제19 항공예단의 기종 전환 완료로 중국의 제20 완편 비행대는 14개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미 국방부가 최근 실전 배치를 시작한 F-15EX 전투기에 대한 초기 성능 평가에서 당초 기대보다 높은 점수가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미 국방부는 이 전투기가 기존의 공중 위협은 물론 5세대 전투기와도 교전이 가능한 플랫폼으로 평가했는데요. 이 때문에 F-15EX는 기존의 지상 타격 임무를 주로 수행했던 스트라이크 이글과 달리 주로 제공 임무에 투입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네, 여기 트레일러가 있고 뒤에 미사일 발사기가 올려져 있습니다. 4발이죠. 자, 12식 지대함 미사일, 스텔스인데, 이 12식 지대함 미사일은 이 트레일러 하나에 발사기 하나에 6발이 장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거 4발, 덩치가 더 커졌단 말이죠. 그 말은 사거리가 더 길어졌단 말이 되겠죠. 그래서 사거리가 무려 1500km, 거기다가 지대함, 지대지, 스텔스, 엄청난데요. 자, 이런 미사일을 일본이 개발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미 해군의 슈퍼호넷 전투기, 항모 탑재형이죠. 여기에 이런 게 달렸네요. 록히드 마틴에서 개발한 IRST-21이라고 하는 적외선 포드예요. 그래서 이 적외선으로 수십 킬로미터 밖에서 적의 스텔스 전투기를 탐지할 수 있다. 그래서 탐지, 추적, 그리고 락온까지 해서 이 암남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에 락온까지 시키고 발사 유도까지 해준다라는 건데, 자, 이렇게 되면 중국의 스텔스 전투기
러시아의 수-57 뭐 이런 것들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나. 자, 이렇게 되면 또 전 세계가 또 스텔스 전투기를 가지게 되고 또 이런 카운터 스텔스 능력을 가지려고 하고 하다 보면 우리도 당연히 이렇게 해서 이 적외선 탐지 능력 향상을 위해서 이런 거대한 퍼드를 달고 다녀야 할 시기가 우리도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23형 호위함입니다. 요거 이제 2017년까지, 그러니까 15년에서 17년까지 오랜 기간 동안 성능 개량, 수명 연장 사업을 해놓고 야, 돈이 없다, 퇴역하자 해서 퇴역을 한 겁니다. 퇴역해서 BAE 시스템스에 팔았어요. 그 BAE 시스템스는 이걸 또 칠레에 팝니다. 그래서 칠레에 이 23형 호위함 지금 2척 팔았어요, 중고로. 이거 이제 이번에 또 3척째 지금 칠레에 판다. 뭐 이런 거 지금 다 파는 거죠. 상륙함, 멀쩡한 상륙함 2척 지금 브라질에 판매 협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 영국이 참 식민지에서 그냥 뭐 피를 쫙쫙 빨아먹으면서 수백 년을 살다가 자기 스스로 살아야 되니까 힘들어 죽겠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파는 이런 영국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중국이 제20 14번째 항공여단 창설 완료했다라는 건데 중국은 한 개 항공여단에 32대의 전투기가 정식 편제입니다. 그러면 모든 항공여단 14개의 항공여단이 다 완편했다고 가정하면 400대 넘죠. 448대 엄청난 겁니다. 자, 이렇게 그냥 막 붕어빵 찍어내는 것보다 더 빠르게, 붕어빵도 요새 좀 맛집 붕어빵 가면 추운데 줄 좀 서 있어야 돼요. 여기는 그냥 줄 설 필요도 없이 그냥 찍어내버리는 어마어마한 중국의 군사력 확장이다 라는 겁니다. 자, 여기는 F-15EX, 여기 앞에 요게 이제 양산형으로 보입니다. OT 이게 53 시험평가 비행대의 OT입니다. 그래서 요게 2번기네요. 2번기. 그래서 요 써보니까 원래는 F-15 스트라이크 이거 이제 타격기로 주로 썼는데 야, 이거 이 파스 같은 전자전 시스템도 너무 좋고 뭐 등등, 그리고 미사일 뭐 그냥 뭐 23발씩 장착하고 하니까 야, 이거 제공용으로 쓰자. 제공용이 손색 없다. 그리고 5세대 전투기, 즉 스텔스 전투기에 대한 카운터 스텔스 능력도 있다.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아까 뭐 슈퍼호넷 IRST-21 해서 수십 킬로미터 밖에서 스텔스기 잡아낸다고 하니까 자, 이것도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돼서 제공용으로 쓰겠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지금 잘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우리 F-15K 곧 이렇게 EX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할 거죠. 빨리 해서 우리도 제공용으로 써도 손색이 없는 그런 전투기 빨리 보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천무 다련장 로켓의 강력한 경쟁자 보겠습니다. 유럽 각국의 신형 다련장 로켓 시스템 도입 사업에서 우리나라의 K239 천무 다련장 로켓의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는 이스라엘의 풀스가 독일에도 수출된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일부 도입국에서 군용 GPS 미적용 문제가 불거진 바 있는데 상관없는 모양입니다. 독일이 이스라엘 LB 시스템스가 생산하는 풀스 다연장 로켓 시스템 도입을 결정하고 최근 시험 도입 성격으로 5,700만 달러 상당의 풀스 시스템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LB 시스템스는 독일 방산업체 KNDS의 네덜란드 법인과 함께 협력하는 방식으로 5문의 풀스 시스템과 관련 인프라를 독일 연방군에 공급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계약에 따라 KNDS는 독일군 지휘 통제 시스템과 연동되는 풀스 시스템의 변형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수출용으로 개발한 풀스는 122mm부터 370mm까지 5종의 로켓을 발사할 수 있는 다련장 로켓 시스템인데요. 이스라엘군이 소량 도입해 2023년 가자지구와 레바논에 대한 장거리 포격 임무에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차륜형 로켓 시스템인 풀스는 우리나라의 천무 시스템의 대항마로 유럽 여러 나라에서 경쟁한 바 있는데요. 현재 스페인, 네덜란드, 덴마크, 세르비아 도입이 확정되었고 그리스와 노르웨이에서도 우리 천무와 경쟁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최근 덴마크 정부 내부 감사를 통해 드러난 바와 같이 풀스가 상용 GPS를 사용하고 있어 러시아의 GPS
재민 공격에 대단히 취약하다는 점인데요. 오로지 독일의 정치적 영향력으로만 모든 면에서 압도적 성능 우위에 있는 우리 천무를 꺾고 유럽 각국에 수출되고 있는 플스, 과연 실전에서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겁니다. 뭐 여러 종류의 트럭에 그냥 얹으면 돼요. 뭐 사브, 스카니아 이 트럭에도 얹어도 되고 그냥 뭐 얹으면 됩니다. 이 사격 시스템. 요거를 독일이 5세트를 사서 5,700만 달러, 그리고 이 5세트를 가지고 독일군의 지휘 통제 시스템과 연동시키는 작업을 한다. 그런데 이스라엘 전대 왜 독일이 지금 이렇게 후원을 하냐? 바로 KNDS가 유럽에서 판매하는 걸 KNDS가 생산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KNDS, 즉 독일의 방산업체죠. 크라우스마파의 베그만과 이제 이렇게 또 프랑스 업체하고 연합으로 만든 방산업체인데, 그러니까 프랑스, 독일 이런 유럽의 강대국의 이익이 들어간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서유럽을 중심으로 아주 강세를 보이건데, 우리나라는 폴란드 그리고 앞으로 루마니아 뭐 이런 데 이제 판매를 하는 동유럽 중심이고, 서유럽 중심으로는 지금 이제 독일의 입김이 너무 강해요. 이 풀스에는 122mm 로켓부터, 그러니까 공산권 출신 국가들은 122mm 있으니까 122mm부터 이렇게 370mm까지 있는데, 370mm 이게 300km 날아가는 탄도탄입니다. 나머지는 로켓탄이고, 그리고 딜라일라 이건 330mm 구경인데 250km 날아가는 순항미사일이에요. 이런 식으로 여러 종류의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이 풀스의 치명적인 단점은 뭐냐? 군용 GPS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러시아가 발트해 주변에서 GPS 제밍을 하고 있죠. 그러면 제밍이 되면 타겟팅을 못하고 유도를 못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이 이런 식으로 발트 연안에 있는 덴마크, 그리고 그 옆에 북해 연안에 있는 네덜란드, 독일, 뭐 세르비아, 스페인 뭐 이런 식으로 막 지금 판매를 후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천무도 처음에는 이 군용 GPS가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군용 GPS가 안 되니까 항제밍 장치를 달아서 상용 GPS 플러스 항제밍 장치, 자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항제밍 장치를 또 무력화시키는 기술도 그다지 어렵지도 않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불안했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 천무는 BAE 시스템스와 협업해서 이제 M-코드 수신을 할 수 있도록 개량이 되었고, 아마 이 풀스도 그런 로드맵을 밟지 않을까. 덴마크가 샀는데 지금 군용 GPS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덴마크가 바보도 아니고 군용 GPS 안 되는 걸 살 리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천무 스타일로 단계적으로 군용 GPS로 업그레이드 해가는 이런 단계를 밟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독일이 정말 우리 이 한국 방산의 큰 걸림돌이 유럽에서 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